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3부 토건 지금 동시효과 시작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뭐 하한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팔자는 아니고 사자인 거 보니까 오늘은 벗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1,500원대에서 차트 보면 지지가 될 걸로 봤는데, 그죠? 그걸 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죠? 끊임없이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여러분? 자,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고, 여러분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자,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여기 세력들 팔았을까요? 다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조금씩 늘고 있죠. 자, 중요합니다. 밑에 위에 가격만 보지 마시고 밑에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자, 굉장히 오래전부터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기간이 꽤 되죠. 자, 이거는 옛날 거라고 보더라도, 그죠? 10년 차트인데, 자, 바닥을 계속 기었습니다. 매집한 기간이 꽤 되는 종목입니다. 3부토건. 자, 이슈는 다 대부분 다 오픈이 됐습니다. 회사 내용이 너무 안 좋죠. 담보 제공했던 주식들 반대 매매 나가고 관리 종목 지정됐다가 거래 재개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반대 매매, 대주주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맡긴 물량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가격이 빠져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담보 가치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자, 3부 토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먼저 3부 토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꼭 필요한 리포트일 겁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 일단 보시면은요. 상당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라는 거 70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현대건설과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죠. 이상거래 심리. 이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엮이면서 그전부터 계속 3부 토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원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죠. 참 논란이 많은 주식인데 우크라이나 자 건설하게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은 여러분 거의 2,000조 정도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 건설. 근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나 종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종전이 돼야지 이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리 올랐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거. 기대감이 빠지게 되면 실망감으로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지면 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슈가 되느냐? 자, 여러분. 바이든보다 트럼프는 훨씬 자국 이익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우크라이나 돈 퍼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 종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젤린스키가 그래서 미리 대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트럼프 밀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선 후보가 바뀌었죠. 카밀라 해리스로. 다 사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재건 관련주가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싸우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국제 경제적인 문제,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이 엮인 종목입니다. 실적보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물론 주식이 다 실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지정학적 문제까지 엮였습니다. 쉽지 않은 종목이죠. 자, 그리고 자, 어저께 하한가 추락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회사에 돈이 없어요. 관리 종목 지정돼 버리고 거래 재개됐습니다. 자, DYD에 물렸다. 상상인 증권. DYD가 인수를 했는데 둘 다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주인하고 밑에 계열사까지 전부 다. 과연 자금 회수할 수 있겠느냐. 반대 매매 나갔습니다. 문제는 상상인 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갔다는 거. 상상인 증권도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자, 복잡하게 엮였는데 쉽게 말해서 3부 토건을 인수한 DYD. 그죠? DYD도 거래 문제가 생겼고 3부 토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DYD도 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여기 재무적 투자로 참가한 상상인 증권 여기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3부 토건 관계자가 한 얘기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3부 토건 잔여 지분에 대한 추가적 반대면은 없을 것 같다. CB 등의 경우 주가 추이를 살펴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 주식 전환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노리거나 풋옵션 행사를 통해 원리금 회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 CB를 가격이 올라가면 전환시켜서 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CB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팔아서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3부 토건 이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DYD나
삼부토건이나 둘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두 번째,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올랐다가 그죠?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패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상패가 되더라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바뀌거나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최악의 상황까지 가긴 했지만 아직은 여러분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요.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차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지키다가 깨지고 내려갔습니다. 개인들이 다 지지가 될 줄 알았겠죠. 자,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을 했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계속 물량을 확보한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로 묶인 거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매집을 해서 올렸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다 못 팔았어요. 그죠? 얼마 올랐습니까? 1,0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5배 정도 올랐나요? 대충 5배 올랐습니다. 자,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은 매집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거?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좋기. 그러면 아까 얼마 올랐다 그랬죠? 5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통계적인 수준에서 일단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3년 최소한 2자리 이상 상승으로 갑니다. 자, 근데 어떻게 가야 되죠? 물량들을 털어야 됩니다. 개인들 물량. 여기 주봉 보시면 얘네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주포 세력들 개인들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개인들 어떻게 털까요? Fear. 아니면 FOMO입니다, 여러분. FOMO란 말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신고가 나면 따라 사게 됩니다, 무조건. 추격 매수. Fear는 자, 공포죠. 추격 매도하게 됩니다. 빠지게 되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거 모두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재가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불성실 공급 이건 그렇다 치고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매매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국면이죠? 피어의 국면입니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 최악의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죠. 상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은 1년입니다.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장 폐지했다 다시 재상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팩트를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세력들이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집한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5배 상승으로 끝낸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묶였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이슈가 다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자, 국제 정세인데 러시아가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전쟁 때. 자, 53년에 자, 전쟁이 더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왜? 땅을 나눠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서로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했어요. 왜? 결국엔 종전 협상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도 더 이상 중동 문제 때문에 여기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젤린스키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은 전쟁 중이긴 한데 여길 쳤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왜? 나중에 종전협상 됐을 때 영토 싸움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지쳤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중동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보단 중동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종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세력들은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 매매가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왜?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대형주 아닌 급등주들. 먼저 패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분석. 지금 어떤 국면? 피어의 국면입니다, 여러분. 5,000원 갔던 주식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지선이 지켜줄지 않는데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로스컷이 나옵니다. 못 견디고. 거기다 온갖 악재가 다 나왔잖아요, 여기.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관리 종목. 자,
여기서 물량을 매집하고 다시 올리게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녹록하게 할 세력들이 아니죠. 최대한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다음에 물량을 털 겁니다. 그래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력들의 매집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구 전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매집 전략이에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에 샀느냐. 여기서 한번 땡겼다가 일부 정리하고 빠졌습니다. 거래 안 되죠. 물량 안 털었습니다. 지금 지지선 깨고 내려갔어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고를 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겠구나. 학습 효과를 만듭니다. 안 팔겠죠? 버티고서. 그죠?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끝이구나.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매 거래 정지되고 관리 종목에다가 뭐 반기 검토, 의견 거절, 물량 다 털게 돼 있습니다. 이 물량을 받는 거죠. 근데 쉽게는 안 됩니다. 그게. 자,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받아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물량 받은 거 확인하셨나요? 삼부토건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검은 머리건 외국 아니면 그냥 외국인이건 간에 중요한 거는 물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는데 왜 안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사는 게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박민수가 PB상을 오래 하면서 봤는데 자, 저가에 삽니다. 처음에 저 바닥에서.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립니다. 세 번째 호가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저가 구간입니다. 왜? 온갖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물량 다 받으려면 저가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단계 저가 구간에서 안 올라갑니다. 2단계 여기도 그 올라오는 폭이 크진 않아요.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사잖아요. 이때부터 주가는 가기 시작합니다. 시장가 여러분 이때는 팔아야죠. 외국인들이 시장가로 사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면 여러분 늦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좀 들어가야 돼요.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진 국면이 있습니다. 삼부토건. 자, 오늘 현재가 예상이 되는 가격. 자, VI 걸릴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은 여러분 단계가 1단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삼부토건 거대 세력 출구 전략 관련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물량을 다 못 팔았습니다, 얘네들이. 그죠? 근데 얘네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이거.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주가를 땡기기 위한 대응 전략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10-3158-8575. 자, 배너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3부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기업 90%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여기 출구 전략에 아울러서 매집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넣어놨어요. 어떻게 매집을 해서 얘네들 들어올려서 팔고 나갈 건지. 아까 그랬죠? 상상인 관계자가 채권자, CB 전환 물량 주식 올려서 팔고 나가겠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출구 전략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 어떻게 대응할지. 배너에 있는 번호로 3부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삼부토건 이슈 띄워드리고요. 이슈 나오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매매 타이밍도 잡아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사측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삼부토건 주주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도 다 입장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매매 대응 해드리고 이슈도 띄워드리고 실시간으로 무료방이고 사측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국면이고 삼부토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박민수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자 97년도인가요? IMF 엄청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성건설, 청구, 건영인가요? 대구 3인방 생각나십니까?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부도 날 줄 몰랐던 주식 이런 주식도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때는 전체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 이거 살려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내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수출은 그나마 되는데 반도체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폐업을 합니다. 몇백만 명씩. 그러면 부동산 경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더 침체를 갑니다. 근데 70년이나 된 이 건설회사를 문제를 삼아서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엄청난 충격이 올 겁니다. 이거는 시기상조고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경우 문제가 생겨서 상폐까지 가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시장도 별로 안 좋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어제도 장 밀려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미국은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누가 주식을 많이 팔았을까? 매도한 주범이 누굴까? 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리포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지금 시장이 이런 국면입니다. 지난번 급락에서 여러분들 망해 당하셨을 것 같아요. 60에서 70%. 이거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삼보토건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리포트를 하나 드릴게요. 삼보토건 리포트 말고 전체 거래량의 60에서 70%. 지난번처럼 급락이 나왔으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PBCR부터 만들었던 거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로 분석했죠. 중소형주, 대형주.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까지. 자,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고.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삼부토건 때문에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급락장 나왔을 때 대응 전략 이거 드린 분들을 다 대응하셨습니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반복될 겁니다. 알고리즘 점점점 AI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알고나 보내주시면 리포트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이 리포트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 장에서 손해 하나도 안 받습니다. 진짜로. 자, 어려운 국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앙드레 코스텔란의 계산책론인데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자, 이게 경제고 얘가 주식시장이면 이게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기업의 펀더멘탈 이게 주가인데 얘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AI 섹터 같은 것들 기대감에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지금은 얘가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 실적과 괴리가 생기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AI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뭐 바이오,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삼부토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펀더멘탈에. 당연히 돌아가야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서 이격이 좁아지면 예시 다시 나갑니다. 제가 뭐 국제정세를 논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석유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중동하고 우크라이나 중에. 물론 우크라이나도 석유가 나긴 납니다.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이거는 공화당이랑 민주당 똑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중요하긴 한데 이 우크라이나 골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유럽은요. 러시아에서 석유 공급 받아야 돼요. 만약 러시아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종전협상 일어날 겁니다. 젤린스키는 이걸 간파하고서 먼저 친 겁니다. 여기를.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한국전쟁 때 53년에 7월 달에 종전협상 할 때 저기 남북한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고지 서로 뺏으려고. 왜? 땅을 더 많이 가지려는 거죠. 영토를. 재건 관련주 다시 갈 타이밍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 자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타 치셔갖고 물량 털리지 마시고요. 삼부토건 길게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